일단 오늘 교육 진행되는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 사방내 풀페이먼트 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에 있어 뭐 상품 등록하시는 내용과 그다음에 입고, 예, 재고 관련된 내용, 그리고 상품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재고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그 재고를 저희가 주문 들어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즉 주문 들어온 수량만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같이 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발주 관련된 내용도 같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그다음 출고, 그리고 더불어 네, 그 주문 처리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반품 처리나 이런 내용들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이 풀페이먼트 사용에 앞서서 기능 세팅 또는 뭐 계정 세팅, 설정 등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왼쪽에 매뉴얼 쪽에 페이지를 접근을 해 주시면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그 풀필먼트 메뉴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네, 각각의 메뉴별 네, 기능 안내보다는 그 페이지마다의 항목별로 예, 어떤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실무 활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 실무 활용 가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셀러분들이나 또는 물류사에 지금 3PL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예 마다 사용하시는 기능이나 조금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저희가 각각의 네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프로세스의 단계별로 활용하는 내용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본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면 지금 상단에 뭐 개별 입고, 재고, 조회 이렇게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 해당 버튼이 실제 고객사분들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주로 사용하시는 내용이라서 바깥쪽에 이제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던가 CJ 대한통운 택배 사용 현황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요. 요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서비스 이용 현황 같은 경우는 현재 풀필먼트 가입하실 때 사용을 지금 결제하셨던 네, 내용이겠죠. 요금제에 따라서 약간씩의 데이터를 구현하는, 저장하는 차이가 좀 보이실 것 같고요. 이때에 따라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계정이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으나 고객사는 사용하시는 결제하신 서비스 타입에 따라서 출고 상품 수, 즉 저희 풀필먼트 내에 저장한 상품의 DB 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처 수나 이런 내용들도 제가 뒤쪽에 메뉴 설명드리면서 요 제한이나 요 카운트 되는 내용들은 확인하실 수 있게끔 네,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이 택배 사용 현황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보통 사방내 풀필먼트 내에 택배사 연동이라는 메뉴를 접근을 하시면요. 저희 풀페이먼트 내에서 이제 출고 작업, 즉 송장 출력이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심에 있어 이 연동 택배사를 추가를 CJ 같은 경우와 한진의 경우는 바로 신용번호와 사업자 번호 입력을 통해서 설정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이때 설정된 내용 중에서도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송장을 출력하는 대역대가 현재 남은 사용량이 존재해야지만 송장 출력이 막힘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안내를 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사방넷이라는 이 내부에서 재고 관리도 지금 목적을 두고 계시고, 발주 진행을 주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반품이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 이 풀필먼트 사용에 앞서서 이 관리라는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 이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본 기능 이제 세팅하시는 내용으로 좀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고객사 조회라는 메뉴로 제가 지금 접근을 한 건데요. 이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사명을 지금 제가 테스트 계정이다 보니까 조금 일정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화주사, 즉 거래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개별적으로 설정이 가능하신데요. 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삼자 분류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이라든가 발주를 실제 등록함에 있어서 각 여러 거래처, 즉 화주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별로 구분해서 발주서 등록이라든가 해당 상품의 재고를 입고한다거나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고객사 조회 내에서는 여러 개의 고객사를 등록할 수 있게끔 여기 오른쪽 하단에 고객사 추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제공되는 기능 중에 하나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바로 회사명만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디라는 항목과 패스워드 설정이 가능하신 내용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지금 풀페이먼트를 사용하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물류사라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으신데 지금 보여드리는 고객사 즉 회사명을 별도로 입력하신 뒤 계정을 생성해 주시는 경우 실제 요 풀필먼트 내에 이 아이디, 즉 화주사분들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 재고, 입고, 메뉴가 동일하게 보여지시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화주사 같은 경우는 출고라는 메뉴는 확인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입고라는 메뉴에서는 개별 입고나 간편 입고 이와 같은 메뉴들은 오픈되지 않은 상태로 입고 예정을 앞둔 상품들의 재고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방내 풀필먼트라는 시스템을 별도로 결제하고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화주사, 즉 고객사를 등록을 별도로 하실 수 있으나 어, 사방넷이라는 일반 저희 쇼핑몰 통합 솔루션을 통해 풀필먼트, 즉 재고 플러스라는 명목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과 동일하게 접근하신 경우는 네, 화주사라는 개념을 등록을 별도로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능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나 제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내용이 이 부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보고 계신 그 페이지 내에서 물류사 추가 계정이라고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풀페이먼트 접속을 하시면요. 동시 접속을 하시게 되면 한쪽은 로그아웃 되는 현상이 아마 발생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고런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계정 설정을 재생성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요렇게 물류사 추가 계정을 생성하신 다음에 그 물류사별로도 혹시 그 내부에 담당자분들이 좀 나눠져 있으셔 가지고 그 보시는 것처럼 물류사별로도 각각의 개별 계정 세팅은 가능하시다라는 거. 이게 왜냐면 물류사 한 군데만 이 풀필먼트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물류사가 요거 같이 조금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때 이제 담당자별로 물류사 계정 추가적으로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물류사 내에서도 또 이제 각각 개별 담당자별로 네, 계정을 추가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예 등록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내용이 음 아무래도 3PL이나 이런 물류사 같은 분들은 이 로케이션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관리를 하세요. 상품 자체가 창고 내에 어느 위치에 인제 적재가 되고 그 적재할 수 있는 양이나 또 요런 내용들을 비용적인 면에서 가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 로케이션 관리 내에서는요. 주로 일단 기본적인 건 시스템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사방내 풀필먼트를 인제 사용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인 이제 로케이션 세팅이 총 4 가지로 기본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로케이션 정보 같은 경우는 이 고객사가 주로 이제 사용을 진행하고 계신 로케이션 설정을 특정 로케이션에 대한 등록을 미리 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로케이션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명칭이나 이런 구분 내용들은 사실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지 않아도 예 고객사분들의 이제 세팅 방식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로케이션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로케이션 규격이나 이런 내용들을 입력해 놓으신 경우 앞쪽에 이제 저희가 상품 등록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상품을 관리하는 형태의 이제 기준이 되는 출고 상품
등록을 하실 때 저희가 상품 쪽에 규격 정보라는 걸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규격 정보가 입력된 상품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로케이션의 이제 설정이라든가 지정을 할 때 이 규격 정보를 기준으로 그 로케이션 설정을 로케이션에 설정해 놓으신 사이즈 정보값까지 반영이 돼요. 그 로케이션에 쉽게 말씀드리면 적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요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기능 중에서 그 특정 로케이션이나 대표 로케이션을 설정하시는 요런 사안들은요. 저희가 요금제에 따라 조금 부과되는 플러스 금액이 있어서 요건 부가 서비스라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대표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상품마다의 지정된 로케이션을 세팅을 원하시는 경우 그리고 또는 출고 가능한 존, 즉 특정 존, 보관 존에 해당하는 내용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들 고럴 때도 이제 부가적인 내용으로 비용이 추가가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요 내용은 조금 참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기본 로케이션, 이 시스템 로케이션 외에 추가적으로 로케이션을 추가한다거나 요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말씀드렸던 상품별로 로케이션을 대표 로케이션 세팅이나 요런 게 혹시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에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로케이션 세팅을 할 때도요. 각각의 피킹 작업이 이제 진행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금 설정하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 피킹 우선순위라는 곳에 요 물음표 단에 마우스 커서를 이제 올려 놓은 상태인데 피킹 리스트 즉 출고되는 상품 단위 우선순위를 1000번이라는 번호를 기준으로 숫자가 그거보다 작을수록 피킹 순서에 대한 순서를 저희가 지정을 더 빠른 또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고 혹시 먼저 피킹 처리가 진행돼야 되는 창고라든가 로케이션 세팅이 필요하신 경우들은 해당 지금 보고 계신 피킹 순위 지정 페이지에서 설정도 가능하신 점 같이 좀 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참고로 많이 봐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박 내 풀필먼트 설정이라고 해서 그 메인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주 기능들이 있는데 보고 계신 게 처음 만약에 이 풀필먼트 기능에 관련돼서 세팅을 주로 진행하시는 경우 이 상품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입고 역시나 여기 대표 로케이션이라고 제가 체크 방금 전에 부가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지금 부가 서비스가 적용된 상태라서 요 항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고객사 아마 처음에 무료로 계정 가입하신 케이스들은 별도의 부가 서비스도 가입하지 않으시고 그런 경우들은 지금 요 항목은 아마 노출되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이는 입고 기본존, 출고 가능 기본존, 특정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 세팅으로 보이시긴 할 텐데 요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입고 기본존의 경우로 상품을 등록하신 다음 입고를 진행하셨을 때 요 지금 설정 자체가 입고 기본존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경우는요. 반드시 상품을 바코드 또는 PDA로 인식 후 입고를 잡아 주신 경우 저희는 검수라는 작업을 거치고 거치고 난 다음에 상품이 입고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즉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입고 기본존으로 먼저 체크를 해 놓은 상태시라면 상품을 입고 후에 반드시 검수 확정된 제품에 한해서만 출고가 가능한 상태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출고 가능 기본존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팅을 해 두시면 출고 가능 기본 존에 이제 상품이 그 수량이 잡혀 있어야지만 저희가 발주나 출고가 가능하세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입고 기본 존으로 세팅해 놓으신 경우는 입고만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입고된 상품에 정상적으로 입고가 됐는지 즉 숫자가 맞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검수 후 출고 가능 존으로 넘기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차이는 출고 가능 기본조는 일단 입고하자마자 상품은 출고가 가능하며 입고 기본조는 검수 후에 출고 가능하다. 요런 차이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로케이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
이런 로케이션 정보와 다르게 특정 로케이션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재고가 없으면 출고는 불가능하시다는 거 뭐 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고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보시는 게 입고 검수에 대한 네, 작업을 하실 때 저희가 보통 식품이나 뭐 아니면 화장품 이런 경우도 유통기한까지 체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고 예정에 대한 이런 검수 작업 이런 거 진행하실 때도 혹시 이 유통기한이랑 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검수 진행하셔야 되는 사안들의 고객사의 또는 화주사의 제품이라면 요런 내용들을 온 상태로 활성화시켜 주시거나 요런 설정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개별 입고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 각 화주사별로 개별 입고 진행하실 때도 앞서 보셨던 내용이랑 비슷한 설정으로 필요에 따라 네, 온, 오프 세팅이 가능하신 점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발주 같은 경우들은 고객사가 엑셀로 합포장 이런 내용들을 주문서를 등록할 때 합포장 기준을 분류하는 정보에 있어서 고객사가 필요한 설정으로 합포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 내용도 같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 출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사용 택배사 등록이 혹시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요거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택배사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피킹 리스트 출력이라던가 양식, 그다음 개별 주문서 양식, 거래 명세서 등 요런 내용들의 그 양식지 출력하는 데이터죠. 세팅은 지금 보고 계신 메뉴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고 상품과 판매 상품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품의 출고 상품 같은 경우는 재고 관리를 진행하는 단위 상품을 대표적으로 등록하는 메뉴로서 SKU 단위 상품으로 등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상품 코드 같은 경우들은 지금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상품 등록이라고 네,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품 코드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품 코드 입력을 진행을 그 고객사 임의 정보로 진행을 원하실 경우 이 내용도 저희는 출고 상품 코드 자체 생성이라는 게 바로 이쪽 예, 항목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상품 코드 등록을 하시기에 앞서서 인제 여기가 인제 오픈돼서 사용을 해 주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 서비스 이용 등록이 돼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각각의 회사명 기준으로 설정하되 상품명과 네 기본적으로 여기는 상품명만 등록하셔도 상품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네 상품 코드가 생성이 되고 상품명이나 주로 인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코드 그리고 상품 개수에 따라 뭐 예를 들어 생수를 말씀을 드리면 생수 같은 경우 낱개 상품과 박스 단위 상품들이 있으신데 그때 박스 상품에 해당 바코드가 다르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럴 경우들은 해당 수량 포함된 예, 박스 단위 바코드까지 반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내용은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말씀드렸죠. 로케이션 설정이나 이런 규격 정보를 예, 확인함에 있어 해당 낱개 박스, 카톤 박스, 그다음 팔레트 입수 요런 내용들을 미리 저장을 해 두시면 로케이션상에 이제 창고에 물건을 적재 시 그 해당 사이즈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결국은 적재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요 사이즈를 입력을 해 두시면 그런 내용들의 기능을 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유통기한이 임박에 로 다가온 것들은 먼저 출고하고 조금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 재고들은 이제 후출고하는 뭐 선입선출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유통기한 사용을 진행하실 경우 또는 제조사 일자를 이제 예 사용하실 경우들이 있는데 요런 내용들을 사용하실 때 있어서 임박 재고 전환 기준일 또는 출고 불가 기준일 등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제 보실 내용은 출고 편집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어렵게 인제 쪼끔 생각하실 수 있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식품 쪽이나 아니면 또는 제품 중에서 상온이나 냉동 뭐 이런 식으로 쪼끔 구분되는 상품이 있다든가 아니면 선물 세트 상품, 단품 상품 요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구분을 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 저희가 네. 비누라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비누 제품은 출고 상품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선물 세트용으로 나가는 비누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낱개 판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일반
요렇게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주문 들어온 데이터 내에서 뒤쪽에서 인제 요거는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출고 조회 화면에서 지금 보셨던 출고 편집 설정 기준에 따라서 주문 들어온 데이터 중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요거 일반 상품과 선물 세트 상품을 분리해서 피킹 리스트 추출하실 때 회차별로 별도로 출력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 세트로 나갈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고될 거 요걸 좀 분리해서 작업할 수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내용 최대화 포장 수량의 케이스는 저희가 보통 인제 생수나 아니면 어떤 한 박스에 예를 들어 A부터 Z까지 상품을 주문했을 때 한 박스 내에 패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때 한 박스에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에 대한 포장 수량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거나 또는 한 송장에 최대 출고할 수 있는 그 상품 수를 지정해서 여기서 입력을 해 놓으시면 저희가 이 자동으로 10개 기준으로 단위로 주문 번호를 생성을 해서 송장 번호를 별도로 붙일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요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화포 수량을 입력하시고요. 대표 로케이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가 그 특정 상품에서 특정 로케이션에서 재고를 관리할 경우 상품 관리를 할 경우 입력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품 전시 설정이란 게 있는데요. 풀필먼트는 뭐 사방에 사용해 해 보신 분들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상품 삭제라는 기능을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 여기 하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삭제라고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은 데이터를 지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처럼 삭제 삭제라는 내용의 개념이 아니시고 잠깐 상품을 내려놓는, 가려놓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저희가 비활성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품을 비활성화 처리하신 경우 이쪽 상품으로 저희가 뭐 재고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인제 진행을 못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삭제 개념이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품 데이터를 저희가 여기 출고 상품 수를 카운트하는 데 있어서 상품을 비활성화시키면 그 상품은 이 카운트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그래서 고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판매 상품의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출고 상품과는 좀 다르게 요거는 판매 형태 즉 그 상품을 기획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등록하는 페이지라고 좀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매 상품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고유 코드는 제가 한글로 입력을 지금 해 놓은 게 있지만 잠깐 네. 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앞쪽에 출고 상품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판매 상품까지도 저희가 일단 동시에 등록을 같이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출고 상품 쪽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라는 제품을 하나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단일 상품의 SKU 단위 상품은 판매 상품 쪽에도 동일하게 코드를 발급을 해 드려요. 왜냐하면 실제 상품을 출고하거나 실제 고객사가 이제 상품 자체를 판매하는 형태에 있어서 단품으로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품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상품 자체를 여기 판매 상품이나 출고 상품의 경우는 단일 상품은 두 군데 다 동시에 등록이 되고요. 그럼 저희는 이 상품을 대상으로 재고용, 관리용 상품은 별도로 세팅을 할 텐데 그 방식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모음이다. 그럼 안쪽에 다른 걸 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 버터와 아이스크림을 같이 인제 저희가 관리하는 출고 상품 즉 재고 관리용 상품 코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판매 상품 쪽 안쪽에는 반드시 SKU 단위 즉 출고용 상품 코드로 반영을 해 두고 저장을 해 두셔야지만 이 상품이 세트든 묶음 상품이든지 이런 구성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상품별로 네 재고 관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입고 작업을 진행하실 때도요. 저희가 보통 이 판매 상품 기준으로는 입고를 진행하지 않고 개별 입고나 인제 간편 입고 진행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개별 입고에서 뭐 바코드 형태로 주로 뭐 PDA로 그 바코드 인식하시면서 입고를 많이 하시는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해서 저는 물론 키보드로 이 코드를 인식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는 형태로 인식을 했는데, 실제 요렇게 입고를 PDA 기기로 바코드를 인식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게 되면 상품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 저희가 뭐 매입처나 요런 것들은 뒤쪽에 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등록해 놓으시면 나오시는 내용인데, 요거는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건 등록을 매입처 관리에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 네, 수량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상품별로 필요하시다면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그리고 해당 상품이 적재된 로케이션은 고객사가 직접 지정하셔도 좋고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로케이션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고객사가 그 적재했던 로케이션을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그 상품의 로케이션을 별도로 세팅이 진행되셔야 되는 경우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출고존이나 이런 내용들을 선택하신 뒤 저장을 해 주셔야지만, 즉 하단의 오른쪽에 입고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저희 쪽에 바로 처리되고요. 요렇게 처리하시는 중간에 하나 말씀드렸던 내용이, 풀필먼트 설정에서 만약에 요 내용이 출고 가능 기본존이 아니라 입고 기본존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시면 입고하신 내용은 바로 출고 가능한 실시간 재고로, 즉 요 출고 가능 합계 데이터에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재고만 있을 뿐이지 출고가 가능하다라고는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 설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지금 풀필먼트 설정 중에서도 출고 입고에 입고 기본전으로 세팅된 경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개별 입고와 간편 입고 이제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개별 입고랑 간편 입고 두 가지 차이는요. 간편 입고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입고를 잡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리고 상품이 다양하면 이왕이면 수량 입력을 엑셀로 이제 하시고 업데이트가 가능한 부분이 메뉴이기 때문에, 입고는 뭐 최초에 잡으실 땐 개별 입고 바코드 인식하는 형태로, 두 번째는 뭐 간편 입고 요렇게 대량으로 하실 경우들은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입고를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입고 후에 입고 작업 내역 조회라든가 요런 내용에 있어서는 고객사가 지금 보고 계신 메뉴에서도 처리자 기준이라든가 로케이션 정보 기준으로 히스토리는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입고 작업이 문제없이 진행된 이제 고객사분들은 이제 발주부터 출고 요쪽 메뉴를 좀 같이 사용을 주로 보시는데, 발주 등록의 경우는요. 고객사가 이렇게 특정 주문에 대해서 별도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드물죠. 네, 화주사들이 네, 메일로 주문을 엑셀로 주시거나 요렇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엑셀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식 세팅은 고객사가 직접 도 가능하시고 저희 사방랩 풀필먼트의 서식을 같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만, 혹시라도 연동이라는 기능을 통해 사방넷에서 주문을 수집하는 요런 형태로 사용하시는 경우면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네, 패스하시고 나서는 발주 조회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셔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문이 발주서 오더 코드가 지금 생성된 네, 상태로 주문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더 코드까지 생성된 주문의 경우는 오늘 지금 주문건을 체크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출고 요청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출고 조회에서 내용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요 발주 조회에서 오른쪽 하단에 출고 요청까지는 네, 직접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럼 이 출고 요청으로 넘어온 건들을 주로 출고를 물류사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출고 요청 쪽에서는 바로 즉시 출고 요청을 하셔도 좋고, 재고 확인하시고 출고 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출고 요청까지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이렇게 출고 요청된 정상 출고 요청이 완료된 건들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리리즈 코드 자리에 네, 출고 요청이 진행됐다라는 근거로 리리즈 코드 발급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렇게 발주 자체 이제 출고 요청까지 진행된 경우 출고 조회 메뉴에서 주문건을 검색하시게 되면
다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처리한 주문건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요 내용은 출고 조회 메뉴에서는 출고 지시 단계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앞서 상품 쪽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로 여기 많이 모여 있습니다. 먼저 일괄 출고 편집. 출고 편집 코드 기준으로 자동 분리, 최대 합포장 수량으로 자동 분리, 동일 상품에 대한 자동 병합.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짜리 상품을 제가 주문을 받은 게 있는데요. 이 상품을 관리하는 상품 안쪽에 초코 싱글에 예를 들어 상품에 최대 합포장 수량을 2개로 체크해 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주문서를 5개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하단에 출고 지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출고 지시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이후부터는 저희 사방의 풀필먼트 내에 출고 회차별 조회 페이지에서 각 상품에 따른 요 회차별로 주문건에 대한 택배 접수 또는 피킹 리스트, 즉 택배 접수는 송장 출력이 되겠고요. 요 피킹 리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제가 출고 지시한 주문건에 대한 주문 이력의 피킹 리스트를 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출고를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회차별로 일괄적으로 택배 접수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접수와 함께 송장 출력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송장 출력된 것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송장 번호를 별도로 업데이트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송장 번호 엑셀 등록 버튼을 오른쪽 하단에 클릭하셔서 엑셀 샘플 양식에 따라서 예, 정보를 요 세 가지 기재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 업로드를 해 주시면 송장 번호 등록이 가능하신 점 네, 확인이 되실 거예요. 회차별 조회는 주로 요런 내용으로 사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예를 들어 개별 출고 처리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네. 요 번호 인식할 때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수량을 좀 줄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운송장 번호 또는 릴리즈 코드를 인식하심으로써 혹시 그 다수의 주문건들, 즉 제품이 모델이 많은 경우들 이제 개별로 출고 처리 진행하실 때 이걸 많이 쓰세요. 지금 또 하나는 상품별로 바코드 인식을 해 주심으로써 여기 송장을 추가적으로 박스 분리 작업을 통해 송장 번호를 추가로 생성을 하거나 예.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상품이 모델이 다양하게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과자라고 스낵류라고 가정을 하면 뭐 새우깡, 오징어칩, 뭐 짱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한 박스에 패킹은 못 하는데 요걸 일일이 저희가 분리해서 송장을 발급해야 되는 경우들은 여기서 바코드를 찍으셔 가지고 박스를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 추가 박스 쪽에 이 박스 구성이 두 번째가 하나 더 생성이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게 되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 들리실 것 같고 출고 수량이 계속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메시지 다시 보시겠어요? 박스 추가를 누르시면 릴리즈 코드, 즉 요 주문건은 주문 번호는 하나인데 출고할 때 2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면 그 출고 번호에 따라 릴리즈 코드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박스를 추가합니다. 검수를 단계 거친 내용에 한해서만 그래서 박스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내용이 나오시면 확인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2가지로 나눠지고요. 검수가 완료된 상품을 대상으로 운송장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네, 개별 출고 처리 예, 내용을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송 검수나 이런 내용들의 기능은 송장 번호나 예, 송장 입력된 송장 번호 또는 그 제품을 이제 스캔하시는 경우 출고 작업 중 상태 검수 검수하고 출고 완료를 한꺼번에 좀 하시길 원하는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그때는 송장번호 스캔을 통해서 그 내용의 출고 완료 처리 일괄을 할 수 있는 요런 메뉴로도 사용되는 내용이 요 출고 메뉴에서 발송 검수 예, 이쪽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사방리 풀필먼트에 등록된 주문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나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쪽 수집된 취합된 주문건을 대상으로 진행되기도 하나 현재 보고 계신 오른쪽 하단에 주문 외 반품 등록이라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재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시스템으로 주문 처리가 되지 않은 건들도 이렇게 수기로 처리할 수 있게끔, 즉 재고 관리를 가능할 수 있게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지금 반품 쪽 조회나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도 진행하는 현황이나 히스토리들이 네,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거 잠깐 화면을 네, 보여드리면 반품 최근에 요청했던 건인데요. 요걸 저희가 상품명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시지만 반송장을 입력을 진행해 주심으로써 네. 반품 진행 중 상태부터 이렇게 히스토리가 검색이 되실 거고요. 이 반품 처리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보시는 페이지에서 반품 택배 접수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다음 반품에 대한 입고 처리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진행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포함해서 어렵지는 않으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계신 지금 매뉴얼적인 화면 쪽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네, 사용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고객사가 해당 내용으로 기능상 조금 세부적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로 네,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우선 오늘 교육은 제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혹시 뭐 별도로 들어보신 것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센터로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